어머님, 하은이 괜찮아요? 그게 하은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네, 혼자 두고 나갔다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나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일로 너희랑 엮이기 싫다. 난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앞으로 하은이 봐달라는 핑계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엄마는 정말 육아에 손 뗄 거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 후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며느라가 준혁이한테 대충은 말해놨는데 들었니? 내일 오는 거지? 어머님, 저 일하느라 바쁜데 그날 어떻게 가요? 그래도 여태까지는 평일이라 일하는 너희들 바쁠 것 같아 안 불렀지만 이번 제사는 토요일이잖니. 저 5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 쉬는데 하루를 제사 때문에 허비할 수는 없어요. 아가 하은이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어떠니? 저희 하은이는요? 하은이 이제 돌같 지난 아기인데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곳에 어떻게 데려가요? 너는 음식 할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일하느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일하러 오라고 하겠니? 준혁이랑 얘기해보고 올 수 있음 와라. 제사 막 끝날 때쯤 엄마가 연락할게. 와서 저녁만 먹고 가. 어머니,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어머님이 다시는 얘기 안 꺼내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 제사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준혁 오빠랑 결혼한 것도 장남 아닌 게 커요. 저희 엄마 평생 제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고 자라서 저는 절대 제사 없는 집이랑 결혼하려고 한 건데 오빠도 자기 집 제사 없다고 했고요. 그 말 믿고 결혼한 건데 큰 집 제사가 있다니. 어머님, 근데 아버님이 첫째도 아니시고 막내시잖아요. 저희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잠깐 들려서 저녁만 먹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니? 네, 그냥 그 자리 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가면 또 어른들께 인사드려야 하고 그 다음 제사 때부터는 저희 오기를 계속 기다리실 거잖아요. 1년에 명절 2번 가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데 제사 때는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잘 말해 놓을게. 이번만 와줘. 큰어머니랑 작은어머니들이 하은이 보고 싶대. 어머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저희 하은이 돌봐주신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아기 봐줘서 너희들이 편하게 일하니까 엄마 말 들어야 한다 이러시는 것 같다고요. 아무튼 어머님 저 앞으로도 명절 때 말고는 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사 문제로 며느리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64세 김정숙 씨입니다. 요즘 예전과 다르게 제사 없는 집이 많아졌죠. 하지만 김 씨네 시댁은 아직 제사가 있어서 명절 때도 큰 댁에 다 같이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김 씨도 며느리였던 적이 있는데 며느리 마음을 모를까요? 지금도 제사 때마다 큰형님 댁에 가서 음식 돕고 설거지하는 며느리인걸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이 제사에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해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혼 전에도 친척들 얼굴 따로 뵌 적도 없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도 아기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한 번도 큰 집에 간 적이 없는데 그날 하루 와서 인사드리는 것도 힘든 일일까요?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이해가 되질 않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할 것도 없고 가서 얼굴만 뵙고 오는 건데 시어머니 체면은 생각도 안 해주나 싶고요. 언니,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왜? 며느님한테 한 소리 들었구나. 응,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아. 나 때와는 진짜 다르네. 내일 제사 있는 거 하은이 낳고 한 번도 참석 안 했길래 오라고 했더니 아주 난리 났어. 음식 하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섭섭하네. 내가 이상한 건가? 아이고 정수가 우리 때와 같니? 너가 아들만 둘이라 너무 모르네. 우리 진 시댁도 제사 있었는데 결혼하고 첫 해
제사 있던 거 사부인이 힘들다고 없앴어. 야, 요즘 제사 있던 것도 없애는 판국에 바랄 걸 바래라. 진이 시댁은 큰 집이니까 사부인이 없앴다지만 우리 시댁은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도 아니고 큰형님이 지내신다잖아. 나도 싫어 제사. 그런데 형님들 며느리들은 다 참석하는데 우리 며느리만 안 오니 내가 갈 때마다 면구스러워서 원. 네 마음 다 안다. 그래도 남의 조상 모시는 같은 며느리 처지끼리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마라. 너가 시어머니긴 해도 한편으로는 또 며느리 입장이잖아. 그래 알지. 그러게 말이야. 애들끼리 잘 살면 되지. 내가 별것도 아닌 거에 서운해하는 건가 봐. 그래, 요즘 며느리들 우리 때와는 달라. 너도 요즘 시어머니 되어야지. 옛날만 생각하면 안 돼. 나 때와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지만 김 씨는 며느리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다니. 꼭 가족이 아니고 남인 것처럼 말이죠.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들의 아내, 남편의 어머니 사이면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김 씨의 친언니 말대로 내가 아들만 있어서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는 건가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토요일 저녁 제사 당일.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긴 했어도 막연하게 오겠지 생각했던 김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그동안 가깝게 지내진 못했어도 서로 감정 상할 일은 없었거든요. 제사가 거의 끝나가길래 전화를 걸었는데 아들 며느리 둘 다 받지 않는 겁니다. 애들 또 안 온대. 내가 이번엔 애들 꼭 부르라 했잖아. 에이 진짜 형들 보기 민망하게. 그럼 당신이 전화하지? 나는 얘기했어. 그런데 애들이 전화도 안 받아. 당신이 그렇게 무르게 행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정혁 아빠도 애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뒤에서는 마누라나 잡고 당신이 직접 얘기해 다음엔 나한테만 바라지 말고. 막내야, 거기서 뭐해? 상 치우고 음식들 빨리 날라. 김 씨가 남편과 투닥거리며 다투고 있으니 부엌에서 큰형님이 김 씨를 불렀습니다. 저번 제사 때도 이번에도 애들 안 오냐고 하셨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그 말을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네 형님, 상 나간 거 봤는데 전 빠졌더라고요. 전 챙겨 내갈까요? 그래? 그리고 저쪽 상에 잡채 한 접시 더 놔라. 그런데 정수가 이번에도 애들 못 온대. 정혁이야 뭐 아직 장가를 안 갔으니 그럴 수 있다지만 준혁이는 애 아빠가 돼서 어째 제사 한 번을 안 오니? 그러게요 형님. 그런데 하은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하은이 돌 지난 지가 언젠데? 좀 있으면 두 돌 아니야? 아직 애가 밤에 잠을 일찍 자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다음번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 뭐 내 며느리도 아니고 동서가 맘고생이겠다. 며느리가 너무 세서. 아니에요. 며느리 일하면서 집안 챙기고 그러는 거 보면 기특해요. 그리고 애 어리고 하니까 다 이해하죠. 김 씨는 같이 며느리 욕을 할 수는 없으니 아니라고 부인은 했지만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어 슬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들 일 한다고 엄마가 애 다 봐줬는데 이래서 애 봐주는 공은 없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애 어린이집 하원시켜서 애들 퇴근하고 올 때까지 봐준다며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 요즘 애들은 시댁에 바라기만 엄청 바라고 도리는 안 한다니까. 네 형님, 그럴게요. 김 씨가 첫째 아들 최정혁, 둘째 아들 최준혁을 연년생으로 이어서 낳고 아이 둘을 키울 때와는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느꼈습니다. 30년도 더 전이지만 그때는 아이 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유치원도 안 보내고 혼자 다 키웠고 시댁과 거리가 멀어도 꼬박꼬박 평일에도 제사 도우러 갔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애들 둘 손 붙잡고 버스 타고 시댁까지 왔는데도 그때의 시어머니는 형님들 먼저 다 왔는데 제일 어린 막내 며느리가 늦게 왔다고 구박을 하셨었죠. 김 씨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요즘 며느리들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좀 늦었죠? 퇴근하려 했더니 갑자기 과장님이 부탁하셔서요. 그거 끝내고 나오느라 늦어졌어요. 준혁 오빠는 오늘 회식 있다고 좀 늦는다네요. 미리 전화 좀 주지.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부탁한 건데 요즘 부부들은 개의치 않나 봅니다. 전화해서 못 가서 죄송하다 하는 것도 힘든 일일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퇴근하고 들어오면 되는 건지 김 씨는 하던 설거지를 내려놓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라가 너 그날 전화 왜 안 받았니? 아, 그때 애 재우면서 깜빡 잠들어서 전화 온 줄 몰랐나 봐요. 새벽에 깨서 부재중 보긴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연락 안 드렸어요. 너도 그렇고 준혁이도 통화도 안 되고. 오빠도 같이 잠들어서 아침에 봤대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전화해서 부재중 찍혀 있으면 다시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화 많이 나셨나 보네. 근데 어머님, 이게 왜 저랑 어머님이랑 싸울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분명 못 건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희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던 적 있었니? 이번에 오면 다음부터는 잘 말해놓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왜 잘 말해놔야 해요? 제 일이 아닌데 왜 제가 죄송한 일처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딱 자르니? 어머님 전화 못 받고 다시 전화 안 드린 건 죄송한데요. 제사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혁 오빠도 저도 이미 얘기 다 끝났어요. 명절 2번 참석하는 게 저희에게 최선이에요, 어머님. 김 씨는 며느리의 마음도 한편으론 이해도 되고 혹여나 김 씨 본인 때문에 부부싸움이라도 할까봐 서둘러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김 씨 사이가 불편해지기라도 한다면 하은이 봐줄 때마다 마음도 안 좋을 것 같았고요. 김 씨의 며느리 이은성 씨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고쳐야 할 것은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이죠. 시어머니여도 시아버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며느리인가 봐요. 며느리를 보면 김 씨는 나는 왜 그 시절에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 다쳐도 끙끙 앓기만 했지 말을 못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김 씨는 며느리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그런데 김 씨의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한지 할 말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될 것을 꼭 김 씨를 대변인처럼 부렸습니다. 곧 하은이 두돌 아니야? 애들 그날 어떻게 한대? 모르겠어. 아직 말이 없어서. 그날 애들이 알아서 하은이 챙겨주겠지. 그래도 두돌인데 다 같이 밥 먹자고 얘기해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식당 예약하라고 해. 그럼 당신이 애들한테 전화해봐. 또 그런다. 당신은 어차피 평일에 애들 마주치니까 그때 물어보라는 건데 왜 또 말이 길어져? 아휴, 알겠어요, 알겠어. 물어는 볼게. 월요일에 김 씨는 하은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아이 받아서 집 들어오는 것만 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에어컨 좀 켜고 하은이 목욕시키고 아이 먹을 저녁 준비하느라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하은이가 밥 먹는 틈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타서 옆에 앉았죠. 좀 있다가 아들 부부 퇴근하고 오면 두돌에 뭐 할 거냐. 또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고민하던 중에 잠깐 한눈판 사이 하은이가 커피잔을 엎고 말았습니다. 어머, 하은아, 괜찮아? 할머니가 먹는 건 뜨거운 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몸엔 안 튀어서 다행이다. 잠깐 저기서 놀고 있어. 할머니가 좀 치울게. 커피가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 씨는 손녀딸 몸에 안 쏟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방금 목욕 다 끝내놨는데
안 그래도 손녀딸이 하기 싫어하는 목욕을 또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김 씨가 테이블과 바닥을 자국 하나 없이 깨끗이 닦고 나니 마침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라가야, 어쩐 일이야? 일하느라 바쁠 텐데. 아니면 퇴근하는 중이니? 네, 이제 곧 들어가려고 정리 중이에요. 그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어머니. 저번에 퇴근하고 보니까 싱크대에 커피잔 있는 거 봤는데요. 아이 앞에서는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쏟아서 하은이도 그렇고 어머님도 다치실까봐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그래. 알겠다. 우리 며느라가는 저번에도 그렇고 아주 똑순이야. 내가 방금 커피 쏟은 건 어떻게 알고? 안 그래도 마침 너희 오면 물어볼 거 있었는데 전화 온 김에 물어봐야겠네. 너희 하은이 두 돌 어떻게 할 거니? 두 돌이요? 그냥 새 식구 오랜만에 근교나 놀러 갔다 오려고요. 너희 아버지가 주말에 외식하자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어머님, 주말에는 그냥 저희끼리 보낼게요. 주말 아니면 저희 셋 시간 보내기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준혁 오빠는 그날 토요일에 잠깐 회사 나갔다 와야 한다고 해서요. 아마 일요일만 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김 씨는 며느리의 대답이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그렇게 대답할 걸 알고 있었는지 실망하거나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김 씨의 남편에게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 퇴근하고 김 씨도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씨를 보자마자 두 돌에 뭐 할 건지 묻는 김 씨의 남편. 애들이 뭐래? 두 돌은 요즘 가족끼리 잘 안 챙긴다고 하은이 데리고 근교로 놀러 간대. 아니 원 애들 얼굴 보기가 이래 힘드나. 제사 때도 못 보고 몇 달 전에 당신 생일 때 그때 밥 먹고 한 번을 못 봤네. 정혁 아빠,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 주변 아들 장가 보낸 엄마들이 그냥 독립된 가정으로 봐주라고 하더라고. 계속 간섭하면 부부싸움만 된대. 독립된 가정은 무슨 지들 일한다고 엄마가 애 다 봐주는구만. 돌까지는 하은이 어린이집도 안 가서 하루 종일 애 봐준 건 기억도 못하고. 그래도 서운해하면 어쩌겠어. 내 마음만 섭하지. 애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김 씨는 아들, 며느리, 손주딸을 자주 보지도 못하는 남편이 순간 가여웠습니다. 그래도 다르게 보면 요즘은 두 돌생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챙겨주는 분위기가 아니니 서운해할 것도 아니었죠. 정혁 아빠, 우리 그러지 말고 그날 거기 가서 밥 먹는 거 어때? 어디를? 당신하고 나 둘이서? 애들 없이 가면 어때? 집에만 있으면 당신 애들한테 더 서운하기만 하잖아. 우리 저번에 바닷가 갔다가 준혁이랑 며느라가랑 가서 먹었던 곳 갑시다. 물회집. 며느라가가 너무 맛있다고 다음에 또 오자고 했던 곳. 아 거기? 그래. 간 김에 바다도 보고 좋지. 오랜만에 가보지 뭐. 손녀딸 생일 당일에 아침 일찍부터 김 씨와 김 씨 남편은 기분 좋게 바닷가로 출발했습니다. 아침부터 덥긴 하지만 구름도 한 점 없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출발하니 설레었죠. 김 씨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애들은 다 커서 독립했는데 둘이서 여행을 다닌 적이 거의 없었죠. 한참을 달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시원하게 발도 담가보고 둘이 모래사장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정혁 아빠, 이제 슬슬 배고프네? 우리 이제 물회 먹으러 가요. 물의 집은 바닷가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넉넉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사부인 아니세요? 하은이 돌잔치 때 뵙고 오랜만이에요. 엄마 아빠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가 연락 안 드렸는데. 식당에서 아들 부부와 사돈내외를 만나게 될 줄이야. 김 씨와 김 씨 남편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새 식구 근교로 놀러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상황은 대체 뭔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사돈, 저희 이제 막 주문했는데 같이 식사하시죠. 너무 황당하고 사실 기분까지 나빴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당일치기로 오신 거예요? 응, 그냥 아버지랑 둘이 기분 내러 온 거야. 너희들 저번에 여기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어머, 당일치기로 오셨구나. 그럼 사부인, 저희 방 잡은 곳에 같이 가서 주무시죠. 애들도 우연히 만났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엄마, 어머님, 아버님 당일치기로 돌아가신다잖아. 그리고 우리 방 4인 기준에 아이 추가한 거라서 더 이상 추가에는 안 받아줘.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다음 기회에 같이 가요. 김 씨는 같이 자고 간다는 말도 안 꺼냈는데 딱 자르는 며느리 때문에 너무 무안했습니다. 자고 가라고 하더라도 사돈 내외 계시는데 어떻게 같이 자고 갈까요? 원치 않게 불청객이 되어버려 식사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바람 쐬러 나왔는데 아들 부부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한다니 화도 났죠. 엄마, 식사 다 하셨으면은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며느리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대하는데 아들은 식사 내내 부모님 눈치를 살피더니 얘기까지 하자고 하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 무슨 말 하는지나 들어보자. 너희들 오랜만에 새 식구가 시간 보낸다더니 거짓말을 해?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은성이가 부모님 저번 달 어머니 생일 때 보고 못 배웠다 해서 겸사겸사 모시고 온 거야. 아들은 결혼하면 남의 편이라더니 너희 아빠는 엄마만 하은이 봐주느라 자주 보는 거지. 아빠는 언제 봤어? 준혁이, 너가 한번 말해봐라. 아빠는? 엄마를 주말 빼고는 매일 보니까 뭔가 아빠도 뵌지 오래된 줄 몰랐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 요즘은 결혼하면 시댁을 멀리하고 친정은 가까이 한다더라. 난 그래도 내가 하은이 봐주고 하니까 주말에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굴 보면 불편할까봐 오란 말도 안 했어. 근데 너 보니까 매달 처갓댁 가던데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맨날 애 봐달라는 말만 하고 집에 오지도 않으면서. 엄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우리가 가서 찾아뵙지 않으면 뵙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다 치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덧나니?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됐다. 결혼하면 남이지, 남. 말을 말자. 엄마, 혹시나 은성이한테는 아무 말씀 마세요. 아이고, 이 와중에도 너는 아내부터 감싸는 거야? 그 이후로 점점 아들 부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은이 하원시키고 저녁 먹일 때쯤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언제 들어오나 신경 쓰였습니다.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하고 오면 덜 불편할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 저녁 시간만 되면 신경이 곤두섰죠. 출발할 때 출발한다는 전화라도 주면 좋으련만 먼저 전화 달라는 부탁을 하면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짓을 한다고 오해받을까봐 말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손녀딸 하은이는 너무 이쁘지만 며느리가 불편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 저희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혹시 그 주말에 약속 있으세요? 김 씨는 며느리가 이렇게 물어오는 게 너무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거짓말하고 친정 식구들과 놀러 갔다 온 것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물어보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니, 그달엔 아무 약속 없는데 무슨 일이니? 다행이다. 그럼 어머니, 그때 3일만 하은이 좀 봐주세요. 응? 저희 하은이 낳고 나서 둘이서 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부만의 시간 좀 가져보려고 주말 붙여서 연차도 썼어요. 곧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렇지. 시어머니 속도 모르고 천진하게 말하며 웃는 며느리의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내 서운한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놀러 가려나 생각했었는데 애 돌봐달라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구나. 더 야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도 이미 약속이 없다고 말해버렸으니 한 번 뱉은 말 다시 물을 수도 없고요. 그래 알았다. 애 봐주마. 고맙습니다, 어머님. 올 때 어머님 좋아하시는 선물 꼭꼭 사가지고 올게요. 아들 부부 여행 당일 김 씨는 손녀딸 하은이를 봐주러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 비우는 3일 동안 손녀딸 먹일 음식을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며 다 만들었죠. 김 씨 남편은 일이 있어 데려다 주질 못해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버스 타며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짐 싸서 공항 갈 아들 부부를 생각하면 차마 데리러 오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냥 하은이를 어머님 댁에서 며칠 지내라고 할까 생각도 했는데 애진 다 들고 가면 너무 일이잖아요. 일주일 넘게 있다가 오는 것도 아닌데요. 고작 3일이니까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그래 엄마, 하은이 매일 봐주니까 큰 힘들가 없잖아요. 하은아, 아빠랑 엄마 잘 놀다 올게.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아, 그리고 어머님, 하은이 잠자리 루틴 있거든요. 애 저녁 먹고 나서 재우기 전에 잠자리 독서 몇 권 읽어주시고 양치할 때 아직 뱉는 거 못하니까 치약 밥알 크기만큼만 짜서 양치시켜주시면 돼요. 며느라가 내가 하은이 하루 이틀 보니 걱정 안 해도 돼. 늦겠다. 어서 출발해라. 요즘엔 하은이 자기 전에 가시니까 혹시 잊으셨을까 봐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은이 울면 무드등 틀어주세요. 거기 하은이 좋아하는 자장가 나오니까 울음 그칠 거예요. 그래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 아들과 며느리가 출발하고 김 씨도 며칠 집에서 자야 하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전에 하은이를 하루 종일 봐줄 때도 아들 부부 집에서 자고 간 적은 없었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하고 오면 김 씨는 집에 돌아가고 다음 날 또 아들 부부 출근하기 전에 오는 식으로 해서 하은이를 돌봐줬었죠. 그래서 김 씨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1년도 훨씬 넘게 드나들었던 집인데 잠은 처음 자보는구나 하고요. 다행히 할머니를 매일 봐서 그런지 하은이도 엄마 아빠 찾으며 울지도 않고 잘 놀아주었습니다. 하은아, 이제 늦은 밤이야. 할머니랑 코하고 자자. 두 밤 자면 엄마 아빠 오신대. 엄마, 아빠, 응, 이제 할머니 불 끌게. 눕자.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은이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음식물 쓰레기 모아둔 것이 생각나서 얼른 버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죠. 조심스레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아침에 뭘 먹일까? 어제 끓여온 국을 먹일까? 아니면 죽 쑤어서 먹일까? 하은이는 밥을 챙겨 먹여도 김 씨 본인은 빵으로 아침거리를 대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땀도 나고 더우니 입맛도 없었거든요. 순간 하은이가 일어났을까 걱정이 됐지만 어제 책 읽다 늦게 잤기 때문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바로 집 앞에 있는 빵집에 들러서 모닝빵과 식빵을 사서 얼른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으앙 하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은이가 일어난 지 좀 됐는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그만 울고 똑해. 하은이 아침 먹고 할머니랑 맛있는 빵 먹자. 한참을 서럽게 우는 손녀딸을 달래주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아들일까? 하은이가 걱정되어 전화했구나 싶어 서둘러 받았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괜찮아요? 그게 하은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 혼자 두고 나갔다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날 더우니 음식물 쓰레기에 초파리도 끼고 냄새 나길래 잠깐 버린다는 게. 김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변명을 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말한 적도 없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아는 거지?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며느라가야, 엄마가 먼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니? 요즘 애들 키우는 집에는 홈캠이 필수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보다도 어머님 예전과 시대가 달라서 애 혼자 절대 두고 나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홍캠이라니 그게 뭔가 싶었지만 며느리의 하는 말의 뉘앙스를 들어보니 집에 CCTV를 달았다는 말 같았습니다. 너희가 말을 안 해줬는데 집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너 그동안 내가 하은이 어떻게 돌보나 감시했던 거니? 어머님, 감시라니요. 잘 모르셔서 그러는가 본데 제 주변 아기 엄마들 집에 다 있어요. 그리고 돌봄이 불러도 홈캠 다 설치하고요. 내가 돌봄이야?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집에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지켜봤다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저녁에 애 재울 때 보려고 설치한 거예요. 그럼 저녁에만 보면 되지. 아침부터 지켜봐? 지금도 일어나자마자 보고 전화한 거 아니니? 어머님, 그건 미리 말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애 혼자 두지 말라고 걱정되어서 전화드린 거잖아요. 그동안 며느리가 일하면서 틈틈이 김 씨가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경악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손녀딸을 봐줘야 하는 건지 허무함도 느껴졌고요. 며느리한테 화가 났다가 아들은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말도 안 해줬구나 싶어서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퍼즐이 맞춰지는 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커피 쏟았을 때, 하은이 보다가 김 씨가 깜빡 잠들어서 소파에 누워 있었을 때, 그때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김 씨는 더 이상 손녀딸을 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여행 끝나고 오면 앞으로 하은이 봐줄 도우미 알아보던가 아니면 사부인께 봐달라고 해라. 난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다.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그럼 너는 그동안 너도 나한테 말 못하고 참았던 게 많았겠지만 나도 그래. 할 말 못할 말 따박따박 하는 너 때문에 내 마음에도 얼마나 생채기가 났는 줄 아니? 그래도 저희 사정 아시면서 이러시기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랑 오빠 둘 중에 하나는 일 그만둬야 돼요.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일로 너희랑 엮이기 싫다. 김 씨의 아들 부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비행기표를 구해서 왔는지 여행 이틀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니 김 씨의 마음도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애 봐주는 공은 없다지만 이렇게 며느리 눈치 보면서까지 손녀딸을 봐줘야 하는 건지 회의감도 들었고요. 엄마, 말 못해서 미안해요. 카메라 있는지 알게 되면 더 의식돼서 불편할까봐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도 아니고 당연히 잘해주겠지 생각해서 흠챔 거의 본 적도 없어요. 우리도 저녁에 하은이 재울 때 쓰려고 설치한 거야. 그게 할 말이야? 며느라가는 그렇다 치고 너까지 이러니까 엄마가 참 회의감이 들어. 이러려고 너희 키우고 손녀딸 봐줬구나 싶어서 앞으로 하은이 봐달라는 핑계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엄마는 정말 육아에 손 뗄 거니까 사람 구할 때까지만 봐줄게. 김 씨는 얘기하면서 아들 부부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표정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약해졌지만 한번 결정한 일 번복하면 또다시 아들 부부에게 휘둘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고 내가 필요했으면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지. 카메라 설치해서 시어머니를 감시하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됐고 이제 못 도와준다. 정 안 되면 사부인께 부탁드려라. 김 씨는 며느리와의 사이가 틀어질 게 무서워서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구나 싶어서 통쾌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손녀딸을 봐줄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평생 안 봐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아들한테 미안해서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들도 홍캠에 대해 알면서 말을 안 해준 거잖아요. 배신감 때문에 아들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암튼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테니 이런 일로 다시 전화하지 말거라. 그리고 너희 행동 반성할 때까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김 씨는 아들 부부에게 마음에 담아뒀던 말을 다 하고 한동안은 안 볼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래도 천륜인데 싶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김 씨는 앞으로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에 더 이상 황혼 육아는 없다. 다짐하면서요.